네 명의 형제들은 제각기 다른 표정으로 거실 소파와 방석에 앉아 있었다. 거실 중앙의 낡은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지만 그 공간을 감싸는 긴장감은 어떤 무거운 물건보다 존재감이 컸다. 천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거나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누르고 있었다. 흥수는 팔짱을 낀 채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눈앞의 공간을 노려보았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으로 보아 그의 감정이 얼마나 격렬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강수와 범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거나 거실 바닥에 나무 무늬를 멍하니 응시하며 시선을 회피했다. 그들은 광숙 형수가 할 말이 있다며 자신들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다는 사실에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최근 술도가를 떠돌던 광숙 형수와 동석 회장을 둘러싼 소문들, 그리고 며칠 전 강소연이 흥수를 자극하며 퍼뜨렸던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심란하게 만들고 있었다. 형수님이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어쩌면 강소연이 했던 말들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때 거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형제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먼저 광숙이 들어섰다.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화장기마저 긴장감으로 지워진 듯 창백했다. 손을 꼭 모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이 자리에 섰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 일을 해내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동석 회장이 들어왔다. 말쑥한 정장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움 대신 진중하고도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형제들에 대한 존중과 함께 광숙을 곁에서 지키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광숙의 옆에 서서 네 형제들 모두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함께 거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네 형제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꽂혔다. 술도가 거실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며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형제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광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그녀는 먼저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동석 회장을 바라보았다. 동석 회장은 그런 광숙의 어깨에 손을 얹어 조용히 격려했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광숙은 조금 안심한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피하거나 숨기기엔 너무 늦었다.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이 순간을 넘어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동석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거실을 가득 채운 네 형제들의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늦은 저녁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로 운을 떼며 오늘 이곳에 온 것은 형제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라고 했다. 광숙 씨와 자신에게 앞으로 형제분들의 이해와 축복이 필요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의 진솔하고 무게감 있는 말에 형제들은 더욱 경직되었다. 무슨 이야기일지 모두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입으로 직접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흥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주먹은 이미 꽉 쥐어져 있었다. 천수는 긴장감 속에서 고개를 살짝 들었다. 범수와 강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동석 회장이 광숙을 바라보았다. 광숙은 여전히 긴장한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지만 동석 회장의 시선에 힘을 얻은 듯 조금 더 꼿꼿하게 섰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동석 회장은 그런 광숙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감싸 잡았다. 형제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 멈췄다. 그 맞잡은 손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오직 그들의 손만이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흥수의 눈빛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 그의 심장을 움켜쥔 듯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천수도 감았던 눈을 완전히 뜨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이해와 서운함, 걱정과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강수는 고개를 숙였고 범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동석 회장이 다시 네 형제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지만 그 안에는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조심스러움도 함께 묻어 있었다. 자신과 광숙 씨, 저희 두 사람 서로의 마음에 깊은 자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그는 말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보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숙을 바라보며 따뜻하고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광숙도 살짝 고개를 들어 동석 회장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느껴졌다. 그들의 눈빛 교환은 거실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스한 기운을 만들어냈다. 동석 회장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저희 두 사람
사람 정식으로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었다. 그의 선언은 차분했지만 그 어떤 폭발음보다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연인으로서의 만남을 시작했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술도가 거실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며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형제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예상대로 흥수였다. 그는 참지 못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말도 안 된다는 그의 외침은 떨렸지만 분노와 절규가 뒤섞여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광숙을 향해 소리쳤다.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었다. 형, 장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니요? 그것도 동석 회장님하고냐고 그는 절규했다. 흥수는 동석 회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배신감과 슬픔, 원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동석 회장님, 저희한테 잘해주시는 척하더니 결국 형수님 노리고 접근한 거였냐며, 술도가 돈 보고 접근한 거였냐고 그는 따졌다. 강소 연희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냐며, 형수님 때문에 저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냐고 그는 배신감을 토해냈다.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장수 형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미안함, 광숙 형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동석 회장이 술도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심이 뒤섞여 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실 바닥을 발로 세게 구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형수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 있냐는 그의 절규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광숙은 흥수의 격한 반응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원망 섞인 절규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10년 넘게 자식처럼 키워온 흥수의 저런 모습을 보니 죄책감과 미안함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흥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흥수 도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도련님들 마음 아프게 할까봐 그래서 미리 말씀 못 드렸다고 애써 해명했다. 하지만 동석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런 의도로 자신에게 접근하신 거 절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흥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긴 뭐가 아니냐며 흥수는 광숙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형수님, 저희한테 형수님은 그냥 형수가 아니었어요. 형 대신 엄마 역할도 해주시고 저희 키워주셨다고 그는 외쳤다. 저희는 형수님 친누나처럼 따랐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형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하늘에 계신 형은 생각 안 하냐고 그는 절규했다. 흥수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그의 진심 어린 슬픔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장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천수, 강수, 범수도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장수에 대한 그리움과 그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형수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장수 형의 부재를 다시 한번 절감하며 슬픔에 잠겼다. 범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흥수를 말리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흥수야, 너무 그러지 마, 진정하라고 그는 말했다. 형수님도 사람이라며 평생 혼자 외롭게 살 순 없지 않냐고, 형수님도 이제 마강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으셔야 한다고 그는 흥수의 어깨를 잡고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범수 자신도 복잡한 표정이었다. 광숙 형수의 희생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자 낯설고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형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야 한다는 이성과 형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형수님을 빼앗기는 듯한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형과 형수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괴로웠다. 천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강소연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에 광숙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어쩌면 광숙 형수님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장수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과거의 아픔 속에서 홀로 버텨왔을 그녀의 시간이 천수의 가슴에 와닿았다. 하지만 동생 흥수의 저렇게 슬퍼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선뜻 광숙 편을 들기 어려웠다. 맏형으로서 동생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두 사람을 응시하며 복잡한 신경을 애써 감췄다. 강수도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흥수 형의 진심과 슬픔을 이해했다. 동시에 광숙 형수의 그동안의 희생과 외로움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알고 있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이라는 혼란 속에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것인지를 새삼 느끼고 있었다.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그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광숙을 바라볼 뿐이었다.
동석 회장은 흥수의 분노와 형제들의 슬픔, 그리고 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두 마주했다. 그는 흥수의 오해와 의심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함을 알았다. 그는 흥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흥수군, 자신이 형제분들께 했던 도움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술도가의 재산이나 다른 어떤 것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자신 동석에게는 그런 재산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강소연 씨 문제도 그렇고 자신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광숙 씨 때문만이 아니었다며 천수군이 안타까웠고 형제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볼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진심으로 이 집안을 돕고 싶었고 그것이 광숙 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은 형제들의 가슴에 조금씩 파고들었다. 강소연 사건 해결에 대한 동석 회장의 결정적인 도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막강한 힘과 진심이 아니었다면 강소연을 그렇게 쉽게 내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더욱 진솔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광숙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광숙 씨, 그녀는 지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젊은 나이에 홀로 남아 형제분들의 형수이자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그는 말했다. 자신의 꿈과 행복은 모두 뒤로한 채 오로지 이 집안과 형제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동석 회장은 광숙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광숙을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런 광숙 씨를 지켜보면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다고 그는 말했다. 자신 역시 먼저 떠나보낸 아내를 그리워하며 긴 시간을 홀로 지내왔기에 광숙 씨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고 시린 것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그는 내 형제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감히 자신이 돌아가신 장수군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장수군은 형제분들에게 광숙 씨에게 전부였을 테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으며 장수군이 남긴 소중한 흔적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장수 씨의 이름을 언급했다. 하지만 자신은 광숙 씨의 남은 인생을 그녀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그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 마광숙으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함께하고 싶다고 그는 간절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는 광숙을 향한 확고한 사랑과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동석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광숙은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지난 10년간 그녀가 겪었던 외로움과 희생을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그녀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녀 자체의 행복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도록 고마웠다. 형제들의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동석 회장의 진심은 형제들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흥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동석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장수 형에 대한 그리움과 형수님에 대한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그는 흐느낌을 멈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광숙은 용기를 내어 내 형제들을 향해 돌아섰다.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토해냈다. 도련님들, 자신이 도련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수 씨 대신 자신이 엄마처럼 누나처럼 도련님들 곁을 지키겠다고 평생 약속했던 마음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너무 외로웠다고 밤마다 장수 씨가 보고 싶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을 때 기댈 사람이, 정말 기댈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고 그녀는 고백했다. 그녀는 동석 회장의 손을 잡은 채 그의 진심이 형제들에게 닿기를 바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를 구하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동석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동석 회장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잊고 살았던 마광숙이라는 사람의 외로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와 함께 남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동석 회장님 덕분에 알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다시 내 형제들을 향해 돌아섰다. 도련님들이 자신에게 서운하고 배신감 느끼는 거 다 안다고, 자신이 도련님들 마음보다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석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며 도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도가나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한 거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소연 씨 일, 동석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천수 도련님도 이 집도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도련님들도 그건 알지 않냐고 그녀는 간절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광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도련님들께 부탁드린다고 저희 관계, 저희 두 사람의 마음 제발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응원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내 형제들은 광숙의 눈물과 동석 회장의 진심, 그리고 흥수의 슬픔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천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하려는 노력과 과거의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범수는 여전히 흥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광숙을 바라보았다. 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광숙의 10년 넘는 희생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외로웠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동석 회장의 진심과 강소연 사건 해결에 대한 그의 결정적인 도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장수 형에 대한 미안함과 광숙 형수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서운함이라는 감정도 쉽게 떨쳐내기 어려웠다. 특히 흥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흐느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형수님을 향한 원망과 형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동석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형제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열리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숙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과 형제들에 대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형제분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 관계를 숨기거나 속이고 싶지 않아서라며 형제분들께 가장 먼저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거짓 없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는 광숙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의 손이 광숙에게 큰 의지가 되어주는 듯했다. 저희 두 사람, 광숙 씨와 자신은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오늘부로 정식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말이었다. 이 약속은 형제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선언이자 두 사람 사이의 굳건한 다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형제분들께서 저희 관계를 받아들이시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다고 저희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저희 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부디 언젠가 형제분들께서 저희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이었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결의가 비쳤다. 광숙은 동석 회장의 든든함과 진심에 감동하며 그의 손을 잡은 채 내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형제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슬픔, 서운함,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혼란스러움까지. 그들은 두 사람의 선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푸대접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침묵과 냉담, 그리고 흥수의 격한 반발로 응답했다. 기대했던 이해나 축복은커녕 돌아온 것은 차가운 공기와 아픈 눈빛뿐이었다. 흥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처음처럼 격렬하게 소리치지는 않았다. 그의 어깨는 들썩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슬픔과 분노는 깊은 침묵 속에 가라앉아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천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조금 전보다 누그러진 기색이 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을 환영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직시하는 듯 했다. 범수는 여전히 흥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광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안쓰러움과 이해하려는 마음이 공존했지만 선뜻 두 사람을 지지하는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강수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지지와 함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도 굳게 닫혀 있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형제들의 아픔이 뒤섞여 맴돌았다. 광숙과 동석은 자신들의 진심을 모두 보여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깊은 골이었다. 광숙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10년 넘게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하고 형제들을 돌봤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순간 돌아온 것은 이런 대접이었다. 그녀의 가슴에 억울함과 서운함이 치밀었다. 동석 회장에게 이 모든 상황을 겪게 한 미안함과 함께 형제들에 대한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동석 회장은 광숙의 손을 잡은 채 묵묵히 형제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광숙이 받은 푸대접에 마음이 아팠다. 특히 흥수의 격렬한 반발과 다른 형제들의 냉담한 침묵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그는 광숙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는지 알고 있었기에 돌아온 반응에 실망한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는 광숙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괜찮아요, 광숙 씨. 내가 있잖아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광숙의 귓가에 닿았다. 이후 며칠 동안 술도가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흥수는 광숙과 동석을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조차 어색하고 불편했다. 형제들은 두 사람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거나 광숙에게만 말을 걸고 동석 회장에게는 일절 대꾸하지 않는 식으로 그들의 관계를 부정하려 했다. 동석 회장이 건네는 도움이나 조언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거절하기도 했다. 광숙은 어떻게든 형제들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다. 이전처럼 그들을 살뜰히 챙기고 대화를 시도했다. 동석 회장 역시 술도가에 찾아와 형제들에게 진심을 전하려 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나서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흥수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광숙과 동석의 노력이 오히려 자신을 기만하는 것처럼 느꼈다. 장수 형의 자리를 넘보는 동석 회장과 형을 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형수님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쌓였다. 그는 노골적으로 광숙에게 독설을 퍼붓거나 동석 회장이 보는 앞에서 광숙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술도가 안에서는 사사건건 두 사람과 형제들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났다. 불편한 기색, 날선 말들, 피하는 시선들이 오고 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기에 그 갈등은 더욱 깊고 아팠다. 광숙은 흥수의 날선 말에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렸다. 동석 회장은 그런 광숙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자신들의 존재가 오히려 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형제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광숙이 자신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아무리 진심을 보여도 장수라는 과거와 형제들의 아픔이라는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광숙은 자신이 오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반대가 계속될수록 동석 회장까지 함께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동석 회장 역시 광숙이 매일매일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광숙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 괴로웠다. 어느 날 저녁 술도가를 벗어나 한적한 강변을 함께 걷던 광숙과 동석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광숙은 동석 회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자신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고 형제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했다. 동석 회장은 광숙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광숙 씨. 이건 광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형제분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는 광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형제들이 저희 관계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어쩌면 영원히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형제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숙 씨와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술도가에서 계속 이런 갈등 속에 지내는 것이 광숙 씨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광숙은 동석 회장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역시 술도가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을 터였다. 그럼에도 자신을 먼저 걱정해주는 그의 마음에 감동했다. 광숙은 오형제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10년 넘게 자신의 전부였던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자신과 동석 회장이 함께 아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흥수의 원망 섞인 눈빛, 천수의 복잡한 침묵, 강수와 범수의 불편한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특히 흥수의 노골적인 반감은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10년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동석 회장은 광숙의 망설임을 이해하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광숙 씨, 이대로는 저희 관계도 형제들과의 관계도 모두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술도가라는 공간이 형제들에게는 장수라는 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에 자신들의 존재가 그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술도가에서 벗어나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우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언젠가 형제들이 저희를 이해해줄 날이 오면 그때 다시 진심으로 다가가 보자고 했다. 지금처럼 모두가 아파하는 상황보다는 저희가 먼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형제들에게도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그는 말했다. 광숙은 동석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계속 술도가에 머물면서 형제들과 부딪히는 것은 자신과 동석 회장 모두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다. 자신들의 사랑이 죄가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숨어 지내거나 비난받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석 회장과의 사랑, 그리고 그와의 행복이었다. 10년 동안 오형제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의 행복을 찾을 때였다. 형제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아팠지만 그 상처를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동석 회장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광숙은 동석 회장의 손을 꽉 잡고 결심이 섰다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동석 씨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형제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동석 씨가 이런 대접받는 것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자신들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술도가를 떠나자고 그녀는 제안했다. 10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술도가였지만 이제는 동석 회장과 함께 만드는 미래가 더 중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동석 회장은 광숙의 결심에 감동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광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요, 광숙 씨. 우리 이제 술도가에서 나와요. 우리 둘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형제들이 언젠가 우리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우리 둘만 생각하며 서로에게 집중해요. 그는 광숙에게서 느껴지는 슬픔과 동시에 단단해진 의지를 느꼈다. 10년의 헌신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결정인지 알기에 그는 광숙을 더욱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술도가에서 완전히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형제들의 반대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아파하지 않기로 했다. 광숙은 비록 10년의 세월이 담긴 술도가를 떠나는 것이 아팠지만 동석 회장과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동석 회장 역시 광숙의 슬픔을 보듬으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형제들에게 받았던 상처는 아팠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함께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술도가를 떠남으로써 어쩌면 형제들이 스스로 장수라는 과거와 광숙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고 동시에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며칠 후 광숙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10년의 세월, 장수와의 추억, 형제들과의 시간이 담긴 짐이었다. 하나하나 집어들 때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동석 회장은 묵묵히 그녀 곁을 지키며 짐 싸는 것을 도왔다. 그의 존재 자체가 광숙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짐 싸기가 끝났을 때 동이 틀 무렵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새벽녘 두 사람은 조용히 술도가의 문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동석 회장은 광숙의 짐가방을 들고 먼저 앞섰다. 술도가 대문 앞에서 광숙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술도가, 형제들이 잠들어 있는지 10년의 추억과 아픔 그리고 미련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들. 그리고 장수씨, 부디 모두 행복하길 바라요. 그녀의 마음속 울림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동석 회장이 잡아주는 손의 온기에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술도가를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서로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느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술도가라는 공간을 넘어 두 사람만의 새로운 드라마로 이어질 터였다. 형제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지만 광숙과 동석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 나설 준비를 마쳤다. 형제들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함께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술도가를 떠남으로써 어쩌면 형제들이 스스로 장수라는 과거와 광숙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고 동시에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술도가를 둘러싼 관계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광숙과 동석이 술도가를 떠나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남겨진 네 형제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회복해 나갈까? 독수리 술도가의 이야기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텅 빈 새벽 거리를 함께 걸어갔다. 술도가의 희미한 불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상상만으로 만들어본 내용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방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